죽기 전에냐. 날 사랑했대요. 기억을 잃고 나서 말해준 그 한마디 40년을 참고 산 이유, 이제야 들었어요. 제1장 겨울이 끝나기 전. 바람이 불었다. 오래된 장롱 틈으로 스며드는 찬 기운에 이불을 한 번 더 여몄다. 올해로 결혼한 지 40에.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늘 묻고 또 묻고 싶었다. 왜 그토록 자신에게 차가웠는지를. 남편은 고지식했다.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자리에 앉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정답을 말해버리는 사람. 감정 따윈 흐트러진다고 여겼는지 웃는 법도 미안하다는 말도 잊은 듯 살아왔다. 그런 그와 함께한 시간은 매일매일이 계산처럼 흘렀다. 사랑도 위로도 때로는 이름조차 잊힌 채로. 주변 사람들은 자주 그녀에게 말했다. 왜 그렇게 참고 사냐고, 왜 나가지 않느냐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대답하곤 했다. 애들도 있고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마음속엔 말 못할 병이 자라나고 있었다. 말해봤자 바뀌지 않을 사람, 부서지지 않는 벽 같던 남편이니까. 그러던 어느 겨울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물을 끓이다가 잊고, 길을 걷다 돌아오는 길을 잃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녀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저기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요?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사라지고 있다는 걸? 오랜 시간 자신의 곁에 있었지만 끝내 가까워지지 못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날 이후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마음을 듣게 되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했다는 말도 그가 잊어가며 쏟아낸 말들 속엔 그녀가 평생 기다려온 고백이 담겨 있었다. 잊혀가는 이가 남긴 기억은 때때로 진심보다 더 진하게 남는다. 그녀는 눈물 머금은 채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토록 궁금했던 이유를 알아야 할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제2장 기억의 틈에서 마주친 사람. 남편은 요즘 거울을 잘 들여다본다. 언제부턴가 스스로를 낯설어하는 눈빛으로 긴 시간을 가만히 서 있다. 이름을 되묻고 숫자를 놓치고 때로는 밥을 2번 먹기도 한다. 그러다 불쑥 그녀에게 묻는다.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셨지요? 그녀는 웃는다. 아픈 마음을 감추듯 자주 웃는다. 내가 당신 마누라예요. 40년을 같이 산. 남편은 어색하게 웃다가 문득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눈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다. 어딘가 그는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아 중얼거렸다. 내가 예전엔 왜 그랬을까? 당신한테 잘 좀 하지.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다. 그가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땐 내 방식이 맞다고만 생각했어. 아버지가 그랬고 나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 당신이 눈물 흘리는 걸 알아도 그냥 모른 척했지. 미안하네 정말로.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수십 년 묵혀왔던 서운함, 아픔, 원망이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릴 줄은 몰랐다. 나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당신이 안쓰러웠어요. 나만 아픈 줄 알았는데 당신도 많이 아팠던 거네요. 남편은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오랜만에 온기였다. 무뚝뚝함에 가려져 있던 잊고 있던 손길.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따뜻했다. 잊혀가는 이름 속에서도 그의 체온만은 선명하게 살아있었다. 잃어가는 기억 속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치매라는 슬픔을 타고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제3장 익숙한 낯설음. 아침이 되자 남편은 이불을 젖히고 일어났다. 창밖을 한참 바라보더니 그녀를 보고 말했다. 여긴 우리 집 아닌 것 같아. 당신 여기 주인이지요?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웃으며 말하려다 목이 메었다. 남편의 하루는 날마다 낯선 시작이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심지어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매번 새로이 묻는 살. 주인 맞아요. 여긴 당신이 평생 살아온 집이고 난 당신 마누라예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많이 고생시켰나 보네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고 식탁으로 데려갔다. 그에게 상을 차려주는 동안 마음속에선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단 한 번도 고맙다 말하지 않던 그, 가장이라는 이름으로만 버티던 그의 등. 그러나 지금 그는 매일 그녀를 다시 사랑하려 했다. 아침마다 새로이, 어색하게, 그러나 진심으로. 이 반찬 내가 좋아하던 거죠? 응. 콩자반. 당신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해줬대요. 그런가 난 왜 그게 기억이 안 나지. 그의 표정은 어쩐지 쓸쓸했다. 그녀는 그 표정을 닮아 마음이 아렸다. 식사를 마치고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다. 그녀는 앨범을 펼쳐 보여주었다. 사진 속 젊은 두 사람, 첫 집을 장만했을 때, 첫 딸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고장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웃던 어느 겨울밤. 남편은 사진을 보며 웃었다. 저기 이 사람은 누굽니까? 참 보기 좋네. 그게 당신이에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더니 중얼거렸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네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지만 또 누구보다 나한테 소중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조용히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무 말도 없이 조심스럽게. 그녀는 놀라 눈을 감았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장면이었다. 기억은 잊혔지만 마음은 남아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꼭 기억 속에만 남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제사장 부서지는 하루. 문득 밤중에 비명이 들렸다. 그녀는 부스스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다. 남편이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소리쳤다. 안 돼. 가지 마.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녀는 깜짝 놀라 다가가 그의 땀에 젖은 이마를 닦아주었다. 남편은 눈을 떴지만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당신 누구예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무서운 게 아니었다. 슬픈 것도 아니었다. 그저 참담했다. 나예요. 당신 마누라. 괜찮아요. 꿈꾼 거예요. 남편은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울먹였다. 내가 누굴 아프게 한 것 같아. 계속 누가 날 미워하는 꿈을 꿨어요. 그녀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렇게 단단했던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다. 말도, 마음도, 기억도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주 헛것을 보기 시작했다. 빈 방을 향해 말을 걸고 텔레비전 화면에 손을 흔들었다. 어쩔 땐 거울 속 자신을 보고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매일을 싸워야 했다. 그의 불안한 눈빛과 흔들리는 손길과 그리고 스스로를 잃어가는 사람의 고통과. 그러나 매일 밤 잠든 그의 옆에 앉아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괜찮아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당신이 기억 못해도 나는 당신을 기억하니까. 그녀의 하루는 점점 고요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이 자라났다. 한때 그녀를 울게 했던 남편, 묵묵히 서운함을 참게 했던 남편이 이제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곁에서 단지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은 더 이상 남편 같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의 사람이었다. 제오장 이름을 잃은 사람. 그날도 어김없이 아침이 찾아왔다. 식탁 위에는 늘 해오던 대로 된장국이 올라왔고 반찬은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그러나 남편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이걸 어떻게 먹는 거지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숟가락을 쥐어주고 반찬을 집어그릇에 올려주었다. 남편은 어색한 손짓으로 겨우겨우 밥을 먹었다. 그의 표정에는 멋쩍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텅 빈 얼굴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은 나 누군지 알겠어요? 남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해요. 당신 얼굴을 보면 이상하게 안심이 돼요. 그 말에 그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사랑이라는 건 결국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토록 아픈 방식으로 배우게 될 줄이야. 그날 오후 그녀는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언제부턴가 일상이 되어버린 반복이었다. 사진 속 어린아이를 보며 남편이 물었다. 이 아이는 당신 딸인가요? 우리 딸이에요. 당신하고 나 사이. 남편은 한참을 응시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난 좋은 아버지였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울지 않으려 애쓰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다행이네요. 다만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참 한심하네요.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의 뺨을 감쌌다. 괜찮아요. 내가 기억해요. 당신 대신 내가 다 기억할게요.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이름이 정숙인가요? 그 이름이 자꾸 마음에 맴돌아요. 그녀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게 벌써 몇 달 전이었다. 그래요, 정숙이에요. 당신 마누라예요. 남편은 기특하게 웃더니 잠시 후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 이름 참 따뜻하네요. 그녀는 한참 동안 눈을 감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문득 눈물이 고였다. 잊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었다. 어디선가 가슴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제육장 2층의 언덕 위에서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창밖엔 흐드러진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마저 낯설 정도였다. 남편은 요즘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거울을 보지도 않았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 가끔씩 먼 허공에 손을 뻗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실을 감았다. 실은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 뜨개질하던 조끼였다. 한겨울도 아닌 봄날에 조끼를 짜는 건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그렇게라도 곁에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방문을 열고 들어온 딸이 말했다. 엄마, 힘들지 않아? 사람들이 다 엄마 불쌍하다고 하더라. 그녀는 실을 감던 손을 멈추었다. 딸의 말은 서늘했지만 낯설지 않았다. 사람들은 평생 나한테 그랬단다. 왜 참고 사냐고. 근데 나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 딸은 조용히 눈을 떨궜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 내리는 풍경 속에서 남편과 함께한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싸늘한 등, 말 없는 식탁, 그리고 며칠 전 그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미소까지. 지금은 모르겠다. 근데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 오히려 불쌍해. 평생 자기 마음 하나 제대로 표현 못하고 지금은 그 마음조차 잃어버린 사람. 딸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쌌다. 그 손은 거칠고 주름졌고 무거웠다. 그러나 여전히 뜨겁고 단단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일기를 꺼냈다. 결혼 초부터 적어온 얇은 공책. 속엔 행복보다 외로움이 많았고 사랑보다 서운함이 진하게 밴 글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아 그중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오늘도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이다. 남편은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썼던 글들이에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난 늘 기다렸어요. 그 단 한마디를. 그녀는 공책을 덮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손을 감싸는 듯 느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그 오랜 세월 참고 견딘 이유를.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걸.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렸다. 이제는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7장 마지막 이름. 어느 봄날의 늦은 오후,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마당의 햇볕을 받고 있었다. 벚꽃은 거의 다 지고 연초록 잎들이 가지를 메우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다. 이젠 눈빛조차도 허공에 흩어졌고 남편은 더 이상 사람이라기보다 한 점 바람처럼 앉아있는 존재였다. 그녀는 그 옆에서 책을 읽었다. 젊은 날 즐겨보던 시집 한 구절을 조용히 읊었다. 그대 있음에 내가 있고 그대 없음에 나는 부서지리라. 그녀는 문득 그 시가 자신의 삶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토록 고단하고 버거웠던 결혼이었지만 그가 없었다면 그녀 자신도 없었을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식사도 거르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호흡이 가쁘고 손끝이 차가웠다. 딸과 아들이 돌아왔고 손주들도 조용히 거실 한편에 앉아 있었다.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그녀는 남편의 이마를 쓸어내렸다. 몇십 년을 같이 산 손끝으로 그의 주름을 하나하나 만지며
작별을 준비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토록 멍하던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며 마지막 힘을 다해 말을 꺼냈다. 정숙 씨.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 이름, 자신이 평생 기다렸던 그 이름이었다. 고마웠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이마에 이마를 댔다. 숨결이 닿는 그 거리에서 그녀는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그 순간 그녀는 40년 동안 미처 들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을 단숨에 받아낸 듯했다.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어요.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 그리고 마침내 그의 숨결이 천천히 사라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제8장 그리고 봄은 다시. 사람들은 말했다. 긴 고생 끝에 이제야 편해졌겠다고. 그러나 그녀는 그 말에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다. 남편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평생 그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숨소리가 이제는 가장 그리운 것이 되었다. 식탁엔 여전히 두 벌의 수저가 놓였다. 텔레비전 볼륨은 평소보다 조금 크게 틀었다. 마치 누군가 옆에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하루가 지나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말했다. 잘 잤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그건 남편에게 하는 말이자 스스로에게 내뱉는 버팀의 주문이었다. 어느 날 손주가 놀러왔다. 장난스레 물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왜 결혼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웃다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다. 그러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 사람 나한텐 봄 같은 사람이었어. 언제 오는지 몰랐고 금방 가버릴 줄도 몰랐지. 근데 한번 오고 나면 다시는 그 전으로 못 돌아가는 계절. 손주는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녀는 이미 스스로에게 충분한 대답을 한 셈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남편의 낡은 넥타이를 꺼냈다. 한때 바느질로 꿰매준 자리, 무뚝뚝하게만 걸고 나가던 출근길의 모습. 그녀는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그 위에 쪽지를 올렸다. 당신과 함께했던 40년, 나는 결국 사랑을 배웠어요. 조금 늦었지만 잘 가요. 바람이 창틈을 스쳤다. 봄의 끝자락, 마당 가득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길이었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길 위엔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어딘가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그것이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봄은 다시 왔다. 사랑의 이름으로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